이제 다가오는 월요일 새벽?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진짜 빅매치가 예정이 돼 있죠. 맨유랑 맨시티.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지는 맨체스터 더비가 예정이 돼 있는데 항상 좀 그랬듯이 맨체스터 더비는 어느 팀에게도 둘 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치열하고 굉장히 좀 볼거리가 넘치는 더비 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티는 일단 4-2-3-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 뭐 4-1-4-1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4-3-3, 3-2-4-1 이런 시스템으로 펩이 충분히 바꿀 수 있고요. 표준적으로 일단 4-2-3-1이라고 잡아놓고 이에 맞서는 유나이티드는 3-4-3, 정확히는 3-4-2-1 시스템으로 맞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경기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관전 포인트는 우선 첫 번째 체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두 팀의 전 경기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선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하고 싸웠죠. 이 경기 노팅엄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유가 정말 모든 걸 갈아넣은 경기였습니다. 왜냐면 누누의 노팅엄이 정말 강한 팀이고 심지어 이날 경기는 한 골을 넣은 이후에 정말 초반부터 잠그면서 백파이브로 내려서거나 아니면 수비를 강하게 세워서 버스 세우기라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맨유가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정말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어요. 뭐 지르크지 썼다가 호일룬 썼다가 가라나초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넘겼다가 뭐 이제 지르크지 빼고 마운트 넣었다가 그러고도 안 되니까 맥과이어까지 내보내서 투톱을 만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선수들을 다 썼죠. 그 경기를 결국엔 어쨌든 잡아내진 못했지만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맨유가 이 경기에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풀타임을 소화하는 선수들의 숫자도 그렇고요. 부상 복귀해서 돌아온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모두 넣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분명 투자한 것들이 있다. 반면 시티는 어땠냐? 레스터전이었죠. 이날 레스터전에서 시티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날 10번 미드필더로 나온 잭 그릴리시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르나르도 실바, 필포든,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 다른 미드필더들이 경기장 피치 위를 밟지도 않고 모두 완벽히 쉬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그릴리시가 혼자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어린 선수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오라일리 같은 선수도 계속 활용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티가 조금 더 부담이 적다. 왜냐면 지난 경기에서 충분히 쉬는 선수들이 특히 미드필더 쪽에서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계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뭐가 있냐? 중원 싸움입니다. 이 중원 싸움 부분은 사실 체력적인 문제도 문제인데 시스템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우선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는 뭐 4-2-3-1 쓰든 4-3-3을 쓰든 뭘 하든 간에 이 중원의 숫자를 꽤 많이 놓습니다. 뭐 인버티드 풀백을 쓰든 위에 있는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든 그러면서 중원 미드필더가 기본적으로 3미드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4명 4미드 정도는 채워놓죠. 다만 아모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투미들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우가르테가 나오든 아니면 우가르테랑 카셈미르 조합으로 나오든 3-4-3 시스템에선 기본적으로 투미들이에요. 추가적으로 뭐 위에 있는 지르크지 같은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3미드 정도는 채울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하는 과르디올라의 시티가 중원 싸움에서는 수적으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래서 수적으로 밀리는 이 상황에서 이 두 명밖에 없는 투미들이 얼마나 활동량 좋게 뛰어다닐 수 있느냐. 여기에서 중원 싸움의 키가 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모림 같은 경우에 이런 중원 싸움에서의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좀 뭐 다른 쪽에서 채워넣을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위에 있는 선수를 더 아래로 뺀다든지 뭐 2선 자리에 있는 애를 한 명 더 내리고 위에 있는 애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4미드를 채울 수도 있고요. 방법적으로 좀 연구를 해오지 않을까 아모림도. 왜냐면 시티 같은 팀에게는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은 계속해서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모림이 주도권을 가지는 축구를 하겠다. 그러면 이 미드필더의 숫자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제가 방금 주도적인 축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주도적인 축구를 의도적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모림이 실리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뭔 소리냐? 그 맨유의 아모림이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뭐 롤러코스터처럼 불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근데 그 불안한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력이 맨유가 주도적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해보려고 할 때 안 됐던 부분들이 맞거든요. 반면에 오히려 아예 내려서서 수비적인 그리고 실리적인 운영을 할 때는 경기를 챙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스날과의 FA컵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안필드에서 리버풀과의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들 보면은 양쪽 윙백들이 아래로 내려오고요. 위에 있던 이선이 또 아래로 내려오고 최전방에 한 명만 남는 5-4-1 수비대요. 이런 수비적이고 실리적인 포메이션을 할 때는 의외로 경기 결과를 챙긴 경우가 맨유가 많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내려서면은 뭐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도 그랬지만 뭐 측면 자원들 이런 공간에서 측면 윙어가 볼을 잡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한 명, 그 최후방에서 한 명 이렇게 2대1 압박 수비를 걸어버리죠. 그 상대의 측면을 완전히 틀어 막아버리는 이런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를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드리블 돌파를 통한 변수 창출 이런 것들에서 약간은 수비적으로 막아세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날 경기에서 아모림이 실리적인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은 맨시티랑 주도적인 축구를 붙는 그런 주도권 싸움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아마 경기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만약에 이렇게 실리적인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5-4-1로 막아세우다가 뛰어가는 호일룬이나 가르나초 같은 선수들 이 선수들을 위주로 역습을 보는 이런 축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은 이건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혼란이 부상으로 인해서 부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분명 경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마르무시가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데 그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 지금 맨유의 이 백스리 이 중앙에 박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혼란이 아니고 마르무시인 경우에 이 세 명의 센터백 사이에 있으면서 뭔가 기회 창출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시티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맨유의 이런 센터백 라인들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제 측면 자원들 벌리는 측면 자원들이 이 맨유의 센터백 라인에서 한 명 정도는 끌어가 줘야지 이거를 마르무시가 노릴 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센터백들을 끌어내주기 위해선 이날 나오는 측면 자원들이 상대를 끌어가줄 수 있는 역량 플레이를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 그 개인 역량 하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가기 위해서 수적으로 더 투자를 하는 즉 뒤에 있는 풀백들을 더 적극적으로 옮기거나 미드필더들을 측면에 많이 가담시키는 그러면서 상대 센터백을 하나를 끌어내는 그런 노림수도 펩이 충분히 노릴 수 있겠죠. 어쨌든 뭐 분석을 하자면 이런데 제 얘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 더비 매치는 단순히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예상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뭔가가 항상 있다. 단순히 이제 객관화된 전력만으로 평가하기에는 그거를 뒤집는 결과들이 항상 많이 있어 왔고요. 이날 경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체력적인 부분들, 뭐 중원 싸움에서의 수적 우위, 뭐 혼란의 부재 상황, 실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두 뒤엎는 누가 더 이날 경기에서 필사적으로 이기고 싶어 하는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고 선수들이 필사적으로 달라붙느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결정적으로. 어쨌든 이런 점들 감안해서 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기대하면서 이번 맨체스터 더비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